자, 여러분, 지금 바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네,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찍힌 이번 달 월급 숫자를 보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이,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면가 그대로 10,000원 혹은 월급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당신의 계좌에 있는 300만 원은 한국에서는 그저 3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비행기표 하나만 끊어서 국경을 넘으면 내일부터 무려 1,000만 원의 가치로 변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다단계 사기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환율 조작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현상은 이미 전 세계 상위 0.1%의 똑똑한 부자들과 발빠른 투자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바로 지리적 차익 거래, 즉 지오 아비트라지라는 명백한 현실이죠. 지리적 차익 거래. 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경제학에서 차익 거래란 동일한 상품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에 거래될 때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리적 차익 거래는 이 원리를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삶 전체예요. 네, 각 국가가 가진 물가 수준의 차이, 그리고 환율의 괴리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를 통해 내 자산과 소득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극대화하는 매우 과학적인 원리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이 굳이 다루지 않거나 혹은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니 무려 2025년 최신 이민법과 세법 데이터 1200페이지 분량을 사사시 뒤졌습니다. 그 결과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거대한 기회의 땅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200페이지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은 0원에 가깝게 내면서 월 생활비 단돈 100만 원으로 한국의 최고급 인프라 부럽지 않은 럭셔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명당 5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5가지라 흥미롭군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해외 여행지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국적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재무 설계도를 그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한 비교가 필수적이죠. 지리적 차익 거래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구조의 밑바닥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동일한 조건을 가진 2명의 30대 프리랜서 개발자 가상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기업의 외주를 받아 매월 실수령액 4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같군요. 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38세 박 사장의 사례입니다. 박 사장은 마포구에 있는 15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120만 원, 관리비 20만 원을 냅니다. 벌써 140만 원이 고정비로 나가네요. 그렇죠. 여기에 식비와 커피값으로 최소 100만 원, 통신비와 교통비로 30만 원이 나갑니다.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다 떼고 나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에 남는 월저축액은 고작 80만 원 남짓입니다. 전형적인 도시 거주자의 삶이군요. 네, 박 사장은 비싼 물가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인 34살 김 대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김 대리는 박 사장과 똑같이 월 420만 원을 벌지만 그의 주소지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치앙마이요? 가계부 구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김 대리의 가계부를 분석해 볼까요? 수영장과 최고급 헬스장이 딸린 신축 콘도의 월세는 단 40만 원입니다. 서울 마포구 15평 오피스텔의 3분의 1 가격이네요. 게다가 점심은 5성급 호텔 셰프 출신이 운영하는 식장에서 3천 원에 해결하죠.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아도 한 달 총 생활비가 1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생활의 질은 훨씬 높은데 비용은 압도적으로 적군요. 그럼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남은 300만 원은 온전히 S&P 500 ETF에 복리로 투자하며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킵니다. 경제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잠시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S&P 500 ETF란 미국의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매월 300만 원씩 미국의 튼튼한 경제 성장에 올라타 복리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차이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돈을 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지리적 차익거래, 더 정확히는 구매력 평가의 마법입니다. PPP라고도 하죠. 조금 더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월급은 한국이라는 좁고 수압이 높은 어항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작은 붕어에 불과합니다. 어항 속의 붕어라 확 와닿는군요. 하지만 환율과 물가라는 환경이 전혀 다른 넓은 바다로 나가는 순간 그 월급은 거대한 고래로 변모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갖게 됩니다. 바다로 나가면 고래가 된다. 그렇습니다. 김 대리는 태국의 새로운 이민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세팅하는 구조까지 갖췄습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며 세금은 완벽히 통제하는 이 삼박자가 김 대리의 삶을 강남부자 부럽지 않게 만든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바다, 즉 우리가 당장 알아야 할 명당은 대체 어디일까요?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결과 단순히 물가가 싸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언어 장벽이나 치안 문제 같은 노마드로서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마찰력도 존재하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생존 조건을 완벽히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죠? 첫째, 비자 발급의 난이도가 낮을 것. 둘째, 원격 근무를 위한 인터넷 인프라가 완벽할 것. 셋째, 세금 혜택이 압도적일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정한 절대 놓쳐선 안 될 명당 5가지를 지금부터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해부해보죠. 먼저 방금 김 대리의 사례에 등장했던 아시아의 허브, 태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국은 2024년 하반기에 DDTB 비자라는 강력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진행자께서 훌륭한 데이터를 찾아주셨지만 이 데이터 이면의 메커니즘을 보지 못하면 절반의 분석에 불과합니다. 메커니즘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국의 DDTB, 즉 데스티네이션 타일랜드 비자는 글로벌 노마드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입니다. 무려 5년간 유효하며 한 번 입국할 때마다 18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죠. 재정 증명도 까다롭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액을 예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 약 1,900만 원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세금의 틈새에 있습니다. 세금의 틈새요. 태국이 2024년부터 해외 소득 과세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한 절세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한 해에 태국에 180일 이상 머물지 않거나 혹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태국 현지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세금은 철저하게 0원이 됩니다. 잠깐만요. 세금이 0원이라는 수학적 이점은 명확한데 실제로 현지 계좌로 돈을 안 보내면 밥은 어떻게 사 먹고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의료 인프라 같은 현실적인 장벽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마찰력이 존재하죠. 현지 계좌로 송금하지 않기 위해 노마드들은 한국 신용카드를 현지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글로벌 핀테크 카드를 통해 현금 인출기에서 생활비만 조금씩 뽑아 쓰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 핀테크 카드를 활용하는군요. 의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의료의 경우 태국의 사립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보험이 없으면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의료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리적 차익 거래는 해변에서 칵테일만 마시는 휴가가 아닙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분들에게만 이 숫자의 마법이 작동하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태국처럼 저렴하면서도 조금 더 도시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동남아시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원하신다면 말레이시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DI 란타우라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소득 약 3,20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되는데 IT나 디지털 분야 종사자들을 강력하게 우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가성비의 도시 인프라입니다. 쿠알랄룸푸르 도심에 위치한 60만 원에서 80만 원대 월세면 넓은 수영장과 완벽한 보안시설이 갖춰진 5성급 레지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싱가포르급의 인프라를 5분의 1 가격에 누리는 셈입니다. 훌륭하군요. 덧붙여 말레이시아를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토주의 과세 시스템입니다. 영토주의 과세요? 일반적인 세금 제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적인 국가들은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든 모두 세금을 매기지만 영토주의 과세 국가는 다릅니다. 납세자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기준입니다. 아, 소득이 발생한 장소요? 즉,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영토 안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번 돈을 말레이시아로 가져오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거의 떼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자산 재배치의 첫걸음입니다. 완벽한 합법적 절세군요. 아시아를 살펴봤으니 이번엔 유럽의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물가는 저렴한 곳이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조지아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아, 조지아요? 조지아는 한국인에게 무비자로 무려 1년이라는 긴 체류 기간을 허락합니다. 게다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하루만 국경을 넘어 옆 나라에 다녀오면 다시 1년이 리셋되는 이른바 비자런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자런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무척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설명해 드리죠. 조지아에 체류하다가 1년이 되기 직전 택시나 버스를 타고 국경을 맞닿은 튀르키예나 아르메니아로 넘어갑니다. 택시를 타고 국경을 넘는군요. 네, 그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당일에 다시 조지아로 입국하면 그 순간부터 체류기간 1년이 완전히 새로 주어집니다. 국가가 사실상 디지털 노마드의 장기 체류를 묵인하고 장려하는 시스템이죠. 정말 파격적이네요. 하지만 조지아가 진정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특화된 조세 제도에 있죠. 조지아에서 스몰 비즈니스 스테이터스, 즉 소규모 비즈니스 지위를 신청하면 연 매출액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소득세율이 단 1%에 불과합니다. 1%요? 대한민국의 누진적인 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교조차 안 되죠. 여기에 품질 좋은 와인 한 병이 3,000원, 택시비가 2,000원 수준인 경이로운 물가가 더해집니다. 합법적인 절세와 극단적으로 낮은 물가가 결합된 1인 사업가들을 위한 천국이라 명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 곳,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에 초인플레이션이 살인적이라고 하던데 거길 왜 가느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혼란이 외국인 노마드들에게는 환율의 버그를 만들어냅니다. 환율의 버그요? 아르헨티나에는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암시장 환율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 암시장 환율을 현지에서는 블루달러라고 부릅니다. 암시장이라고 하니 길거리에서 몰래 돈을 바꿔야 하는 위험한 범죄 방식처럼 들리는데요. 외국인이 어떻게 이 환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길거리 환전소에서 다발로 돈을 바꾸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웨스턴 유니언 같은 글로벌 송금망이나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면 아주 안전하게 블루달러에 근접한 환율로 현지 화폐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 시스템이 갖춰져 있군요. 네, 외화를 가져가서 이 환율을 적용받게 되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공식 물가의 반값 이하로 폭락합니다. 월 70만 원 정도면 1만 원에서 2만 원짜리 최고급 소고기 스테이크와 훌륭한 와인 풀코스를 매일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귀족 같은 생활이네요. 단점은 없습니까? 당연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폐가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도시 외곽에 치안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군요. 명과 암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면에서 가장 완벽한 면세 구역을 찾는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중남미의 두 국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를 꼽고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두 국가는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설명해드린 영토주의 과세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깐깐함 없이 적용하는 곳들입니다. 즉,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완전히 0%입니다.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두 곳 중 어디가 더 낫습니까? 두 곳을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코스타리카는 천여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지만 최근 미국인 은퇴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넉넉하게 생활하기 빠듯하죠. 100만 원으로 부족하군요. 파라과이는요? 남미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라과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영주권 취득 절차가 세계에서 가장 간소하고 빠른 편에 속하며 월 100만 원의 예산이라면 넓은 수영장이 딸린 단독주택을 임대하고 전속 가정부까지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구매력을 발휘합니다. 실질적인 자산 보존의 측면에서 파라과이는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당장 짐을 싸서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데몰에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매우 근엄하고 진지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무작정 노트북만 들고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최악의 재무적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네, 세금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태국에서 2년 동안 살았으니 한국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안심하다가 한국에 남겨둔 오피스텔 월세 기록 때문에 거주자로 판정받아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행자께서 이 방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오해하는 법적 개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세청이 누군가에게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은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아닙니다. 주소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국세청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탯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세무당국은 이 탯줄이 연결된 곳을 세법상 거주자, 즉 생활의 근거지로 철저하게 따집니다. 경제적 탯줄이라는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탯줄에 해당합니까? 여러분이 태국 치앙라이에서 1년 내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결제하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외국에 있지 경제활동의 뿌리는 다 한국에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적 탯줄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을 여전히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하여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 얼마를 벌든 그 모든 글로벌 소득에 대해 한국의 높은 누진 소득세율이 고스란히 적용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세법상 거주자의 함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려면 이 탯줄을 어떻게 끊어내야 합니까? 저는 이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해드립니다. 어떤 지침들입니까? 첫째, 거주자 판정 기준을 완전히 깨트려야 합니다.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자산의 중심과 가족관계의 실질적인 생활 터전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해야 국세청의 거주자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인 체류 일수가 아주 중요하죠. 둘째, 글로벌 핀테크 계좌를 세팅하십시오. 외국인 신분으로 현지 국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갈수록 규제가 심해집니다. 출국하시기 전에 와이즈나 페이오니아 같은 계좌를 반드시 사전 준비하셔야 원활하고 추적되지 않는 자금 융통이 가능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팁이군요. 셋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입니다. 출국 전 잊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급여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매달 불필요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필수 조치이자 한국 내 거주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네, 이 3가지 지침에 담긴 본질적인 철학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리적 차익 거래를 위한 이민이나 노마드 생활은 단순히 고단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의 자본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인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매우 정교한 자산의 재배치 과정입니다. 국가 간 조세협약과 세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인다면 외국에 나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작 세금 고지서는 한국에서 날아오는 재무적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철저한 법적 검토와 치밀한 계산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마포구의 박 사장이 어떻게 태국 치앙마이의 김 대리로 변신할 수 있는지, 명당 5가지의 조건, 그리고 그 환상적인 마법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세법적 진실과 준비 과정까지 모두 깊이 있게 갈무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말도 안 통하고 의료시설도 불안한데 평생 어떻게 살 거냐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말은 통하지만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늙어갈 때까지 버티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생각해볼 문제군요. 여러분이 가진 노트북 한 대, 그리고 머릿속에 든 기술과 지식이 국경을 넘는 순간 그 가치는 3배, 5배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묵직한 질문을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입니까? 만약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나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모두 이 경제적 원리를 깨닫고 국경을 넘어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떠난다면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개인에게 단지 애국심이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을 강요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이 우수한 인재들의 자본과 기술을 자국에 붙잡아둘 수 있는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조세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뼈있는 질문입니다. 지리는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리는 여러분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언제든 쇼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자유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를 꼼꼼히 쇼핑하십시오. 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굳어있던 경제적 시야를 트이게 하고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다면 지금 바로 저의 유튜브 채널 행복한 경제학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공유 기능을 통해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이 널리 공유될수록 정보의 비대칭을 깨고 더 건강하고 스마트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차분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월 300으로 건물주 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더욱 치밀한 데이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